네, 우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각종 문서 서류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저에게도 이제 저와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자꾸 이제 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만 갖다 주게 되면 저는 무슨 문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뭐 주민등록 등본입니다. 그러면 그냥 등본인 줄만 알고 나는 받아가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특히 우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이 타인에게 도움이 없이는 이거를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. 특히 또 타인이 이렇게 영어를 모르는 경우라든지 그럴 때 이 영어 글자가 있을 때 참 우리한테 읽어준다는 게 참 어려움을 되게 많이 호소하는데 우리는 그냥 딱 우리가 글씨를 딱 읽으면 우리가 영어를 아는 사람이면 그 부분도 쉽게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특성이 대체적으로 영어를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남들한테 읽어주기가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민감한 부분이 개인정보인데 그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남들한테 읽어달라는 게 너무너무나도 이건 속상한 일입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거는 그 개인정보가 담긴 그런 문서들을 우리 스스로 점자로 읽었으면 좋겠다. 또 둘째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그런 증명서들 또 문서들 이런 것들이 또 내 스스로 좀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또 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영수증에 찍혀 나왔을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다. 그럼 우리는 세상 물정에서 우리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도 또 이제 각종 문서들이 많이 이제 발급이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것도 정말 우리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.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금전 관리를 얼마가 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 자산 관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도 없습니다.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취약장애인 개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 자산 증식이나 뭐 이런 자산과 관련된 그런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내 통장에 한 10억이 들었는데 남한테 그 10억이 들었다는 걸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걸 남한테 읽어달라고 하기가 좀 곤란스럽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. 일단 OCR이라는 자체는 촬영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인데 이 OCR이라는 거는 이 촬영을 할 때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지만은 이게 포커스 포인트가 맞춰져야지만은 이게 정확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특히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. 1이 2로 틀린다든지 뭐 5가 4로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이게 OCR이 잘못 나한테 이게 정보를 전달해 주면 굉장한 그거는 엄청난 나의 재산상의 문제가 재산상의 타격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수치를 잘못 나한테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OCR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OCR이 아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텍스트는 제대로 제공이 됐는데 그랬을 때 음성과 또 점자의 차이점. 또 한 가지 음성으로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이 음성이 아직까지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TTS 음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는 지금 저도 이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4가 3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3이 4로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 1과 2가 잘못 들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. 그럴 때 정말 막연하게 내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음성을 우리가 너무 늦게 해놓고 들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해놓고 듣다 보니까
정말 민감한 단어들이든지 우리가 꼭 이걸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점자를 통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자정보 단말기 이 자체는 굉장히 비쌉니다. 이 기계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휴대하기도 좀 불편하고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자 정보 단말기, 아주 값이 저렴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스마트폰과도 연동되기도 하고, 또는 한 셀이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. 한 16개 정도, 이만큼 반만 줄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정도만 되는 그런 단말기만 우리가 점자로 되는 게 가지고 있다면, 그리고 그것이 네 허리에다 이렇게 딱 여기 차고 다니고,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불러서 이렇게 딱 살짝 손으로 읽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거를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. 그렇게 되면 지금 바우처가 지금 사회 서비스로는 많은 부분이 돼 있지만, 이 시각장애인의 활동과 관련한 이 바우처는 오직 활동 지원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면 개인 예산제가 되어서 내가 가진 예산을 내 스스로가 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국가가 열어준다면, 또 그리고 이런 당신의 정보 조건을 위한 예를 들면 지금 이동과 관련된 거는 저 바우처 택시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정보 접근과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해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우처를 좀 금액을 지불해준다든지 넣어준다든지,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점자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음성으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줘야지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지만, 우리나라 정책이 대체적으로 한 가지 서비스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점자 서비스만 하면 된다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점자만 서비스하려고 하고, 음성으로 하게 되면 음성만 하게 되고,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는데,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 접근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장애인 권리 규제 및 권리 규약이 법으로 통과된 만큼 개인의 정보 접근의 방법을 다양성을 인정하고, 개인이 원하는 정보 접근 방법을 채택해서 모두 다양성 있게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